예, 국산 게임이 4년 만에 중국 시장에서 현지 서비스 허가권 판호를 받게 됐죠. 이것 때문에 어제 주식 시장에서도 게임주들 장 초반에 아주 급등 흐름을 기록했는데요. 다만 이번 사례를 두고 한한령 해제 조치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좀 이른감이 있기 때문에 어제 게임주들의 상승폭도 대부분 반납을 하는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분명히 의미는 좀 담아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서정근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판호를 받았던 게 컴투스의 서머너즈 워였지 않습니까? 예. 이게 어떤 게임인지도 좀 설명을 해주시고 좀 이런 소식에 대한 의미도 한번 부여를 해주시죠. 리니지처럼 잘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게임은 아닌데요. 그 해외 시장에서는 꽤 잘 나가는 그 유명한 게임입니다. 출시된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그동안 누적 매출이 우리 돈 기준으로 글로벌 기준 한 2조 5천억 원 정도 되고요. 중국 게임 시장 규모가 연간 40조 원에 달합니다. 원래 우리 게임이 잘 먹히던 곳인데 신규 게임이 못 나간 지 벌써 4년이 된 거죠. 사실상 우리 게임사들이 우리 내수 시장만 보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게다가 모바일 게임은 특성상 그 매출의 30%를 앱마켓 사업자인 구글에게 떼어주고 있죠. 이런 여건이다 보니까 게임 스타트업들이나 중견 게임사들의 투자가 좀채 유입되지 않고 생태계는 갈수록 악화되는 악순환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데요. 네. 물론 이런 한한령 자체, 수입 금지 자체가 부당한 거죠. 우리 정부가 코로나19 1차 팬데믹 당시 중국 국경을 봉쇄하지도 않았고 우리도 모자랐던 마스크랑 구호 물품을 중국에 많이 나눠주면서 지극정성을 보여줬지 않습니까? 이 때문에 시진핑 주석이 방한하면서 선물로 한한령 해제 카드를 들고 올 걸로 예상은 많이 했었죠. 근데 시 주석은 아직 못 왔지만 큼지막하게 택배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미리 보내준 거다. 그렇게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주식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컴투스를 포함해서 NC소프트, 게임빌 전반적으로 장 초반에는 급등을 했다가 장 후반 갈수록 힘을 잃었단 말이죠.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컴투스 주가가 어제 장초 한때 21%까지 올랐다가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했죠. 종가 기준으로는 전일 대비 한 6% 정도 올랐는데요. 중국 진출 가능성이 많다고 거명된 게임사들도 대체로 상승폭이 4%, 5%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어제 관련 업계 종사자들로부터 많이 받았던 질문이 컴투스가 서비스 허가 받은 게 정시 입학이냐 아니면 백도어였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예. 정말 중국 시장이 개방되고 한국 게임의 현지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을지를 두고 아직은 우리 게임사들도 중국 게임사들도 다 같이 반신반의하는 양상인 거죠. 그 서머너즈워 서비스 허가를 받은 현지 배급사 이름이 베이징 요지에러 통신기술 유한회사라는 곳이었는데요. 저도 처음 들어봤고 바이두에 검색해봐도 이름도 나오지 않는 곳이라 사람들이 좀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아마 이 회사가 대기업이 아니다 보니 임팩트가 좀 떨어지고 게임주 전반에 미쳤던 파장도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잠깐 표현해 주시기로 이게 정식 입학이냐 백도어냐 이런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겁니까? 예, 그동안 그 중국 게임사들이 탐나는 한국 게임을 수입하고는 싶은데 중국 정부가 도끼눈을 뜨고 있으니 이게 편법을 동원한 사례가 있었죠. 예, 실제로는 한국 게임을 수입한 건데 겉으로는 우리가 유망한 해외 게이머 지식재산권을 사와서 우리 중화인들이 건전하게 즐길 수 있게 우리가 처음부터 직접 만든 거야라고 포장을 하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우리 게임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백도어로 중국에 진출하고 수익을 적게나마 나눠 가진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던 건데요. 근데 이런 경우 사실이 알려지면은 서비스가 무산되는 사례가 종종 나왔습니다. 중국 정부 눈치를 중국 게임사들이 봤던 거죠. 예를 들어 네디즈가 액션스퀘어의 삼국 블레이드를 수입하기로 정식 계약을 했는데 서비스 허가를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네디즈가 삼국 블레이드 게임 소스를 빌려가서 삼국 주전장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포장하고 자기들 명의로 직접 서비스하고 수익은 액션스퀘어에 나눠주겠다. 이런 식으로 계약을 변경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삼국 주전장이 2018년 연말 서비스 허가를 받긴 받았어요. 그런데 삼국 블레이드가 중국에 드디어 진출한다고 한국에서 한한령 해제 시그널로 뉴스가 나자 당시 액션스퀘어 주가는 자연스럽게 급등을 했죠. 그런데 액션스퀘어는 삼국 주전장은 삼국 블레이드와 우리와 무관한 게임이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고 자연스럽게 주가가 급락해버렸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중국 서비스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 같으니까 고육책을 쓴 건데요.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의지만이 있으면 네디즈가 삼국 주전장을 서비스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여건은 됐습니다. 어떤 정식 입학이나 백도어와 관련돼서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외에도 좀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이렇게 변화가 있는 다른 배경들은 어떻게 꼽아볼 수 있을까요?
다들 예상했던 것처럼 수입 금지가 이루어졌던 최초 원인은 사드 배치로 우리 한중 양국 갈등이 좀 심화됐기 때문인데요. 여기 더해 중국 게임보다 당시만 해도 경쟁력이 더 있었던 한국 게임들이 현지 시장을 잠시 가는 것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였다는 분석이 설득력 있게 제기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 게임 개발력과 생산력이 한국 게임보다 한 수 두 수 위라고 우리 한국 업체들도 스스로 다 인정하는 세상이 돼버렸죠. 텐센트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워낙 기가 막히게 잘 만들어 오니 크래프톤이 두말하지 않고 그 게임을 정품으로 인증해주고 상호 협업 계약을 맺었죠. 카트라이더 브랜드로 넥슨과 텐센트가 함께 만든 카트라이더 러시 플러스 또 얼마나 잘 만들어져서 중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빅히트 거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굳이 한국 게임 수입을 막지 않아도 되겠다라고 중국 정부가 자국 게임 산업 경쟁력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좀 다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난 8월에 그 넥슨의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 그것도 뭐 텐센트 통해서 서비스를 한다라고 했다가 한번 엎어졌었잖아요. 근데 이미 한알령이 시행 중이기도 했었고 뭐 그때 당시에도 막 풀릴 가능성은 크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서비스 날짜를 잡고 중국 시장에 뭐 개방을 한다 이런 게 사실 산업계에서 이게 가능했었는지 그때 당시 분위기도 좀 궁금해서요. 좀 애매한 개념이긴 한데요. 한알령이 내려지기 전에 국산 게임 중에서 마지막으로 판호를 획득했던 게임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날짜를 잡을 수 있었던 거고요. 8월 12일 출시 예정이었는데 그 출시 하루 앞두고 텐센트가 갑자기 게임의 청소년 보호 시스템을 선탑재해서 내야 돼. 그래서 우리 연기한다라고 돌발 선언을 하고 벌써 넉 달이나 지나버렸죠. 네. 정말 그 초미의 관심사가 됐었는데 이런 관측도 있었습니다. 2016년 즈음에 판호를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4년가량도 넥슨이 더 추가 개발을 한 거죠. 판호 받은 시점과 또 다른 게임이 돼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래서 한 번 더 검열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중국어의 안티 텐센트 진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중국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판호를 취소하진 않겠지만 다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서비스가 연기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추측이 많이 돌았었는데요. 물론 그 텐센트도 넥슨도 이런 관측을 부인하고 있어서 진위 자체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고 우리로서도 뭐 추측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한번 해석을 들어봤고요. 어쨌거나 어떤 중국 시장의 개방 그리고 중국 게임 시장으로의 우리 국내 게임사들의 어떤 진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체감하려면 국내 대형 게임사들의 굵직한 대형 게임들이 실제로 진출을 해야 뭔가 우리도 좀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한알령 해제 소식을 듣고 저희 기자들도 놀랐고 한국 업체도 놀랐지만 중국 게임사들도 많이 놀랐다고 그래요. 갑자기 웬일이지 하고. 예. 그 한국 게임 들고 가봐야 허가받기 너무 어려우니 그 관심을 자체를 아예 안 두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판호가 난 걸 보고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중국 게임사들도 많이 수군수군 낸 건데요. 그들 동향은 던파 모바일도 출시되고 제2, 제3의 한국 게임들이 계속 자기네 국가에서 허가권을 받는 걸 좀 봐야 중국의 중견 배급사들도 뭐 텐센트나 네디즈 같은 이런 큰 회사들이 아닌 작은 회사들도 적극적으로 한국 게임 수입에 거기 세일즈에 나설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기류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문호 개방과 관련해서는 서정근 기자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일단 그 전에 저희가 먼저 염두에 둬야 될 게 중국 정부가 현지 게임 회사들이 현지에서 서비스할 수 있는 연간 서비스할 수 있는 쿼터 수를 한정을 두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텐센트나 네디즈 같은 탑급 배급사들이 연간 출시 가능한 신작이 1년에 3편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게 법적 제도화된 게 아니어서 이 정확한 근거를 다 확인하기는 어려운데요. 다들 좀 그렇게 체감하고 있고요. 근데 중국에 진출해도 텐센트나 네디즈 같은 회사에 배급을 맡겨야 흥행 가능성이 당연히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텐센트는 그 게임 잘 만드는 그 무수한 개발 스튜디오들, 자체 스튜디오들이 있어요. 또 우리만 있는 게 아니죠. 뭐 미국이나 일본의 게임 개발 명가인 국가들의 다른 수급해야 될 다른 게임들도 많이 있죠. 예. 텐센트가 또 이미 배급 계약을 맺어놓은 한국 게임도 많이 있습니다. 넷마블의 리니지 2 레볼루션, 블레이드 앤 소울 레볼루션. 그리고 중국 정부 눈치를 봐서 공식 발표는 안 했지만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까지 있고요. 그 외에도 스마일게이트가 만들고 있는 크로스파이어 2 모바일, 크래프톤이 만들고 있는 배틀그라운드 2 등 완성만 되면 텐센트가 우선순위로 컨택할 게임들이 줄지어 있어요 이미.
텐센트가 내년에 우선 출시 대상으로 삼을 만한 한국 게임은 당연히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1순위일 테고 그다음은 검은 사막 모바일이 될 것으로 많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 어제 펄어비스 주가가 11%가량 올랐는데요. 한알령 해제 수혜 종목 중 가장 상승폭이 컸습니다. 컴투스보다 더 컸던 거죠. 이건 펄어비스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차기 주자로 유력하다는 분위기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예. 여러 상황 감안하면 여전히 중국 시장 진출하려면 좁고도 좁은 문을 통과해야 되는 거고요. 이 국내 메이저 게임사들이 아니면 통과 자체가 사실 좀 어려워 보이는 정황이긴 합니다. 관련 수혜가 취약해진 중견 게임사나 중소 벤처들까지 미치기는 어려운 구조긴 한데요. 물론 희망이 생겼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상황이 많이 나아진 것은 분명하고요. 우선 이 좁은 문을 대기업 게임사들이 좀 속속 뚫어줘야 이제 중국 중견 게임사들도 나서서 중견 스타트업들이 가질 기회의 장도 함께 넓어질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서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